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디트로이트 대 템파베이 첫 경기는 올슨이랑 라텔이 붙는다고 하네요. 사실 여태까지 보여준 거로는 라텔이 조금 더 긴 시간을 잘 버텨왔다, 그런 얘기는 할만한데, 지금 이게 템파베이가 빠따적으로나 그리고 뭐 이제 불펜 문제도 크기도 하고 템파를 지금 보기 좋은 시점이 아니에요. 제가 그럼에도 어제 살짝 뭐 템파 보겠다 이랬었는데 지금 템파는 보기 좋은 시점이 아닙니다. 상대가 리즈 올슨인데 리즈 올슨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난번 경기 때도 사실 이닝도 한 4.1이닝 정도만 하고 그냥 1실점 가량 했었는데, 근데 지난번 경기도 공을 90개나 던지면서 아마 내구성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론 라텔이 더 많은 이닝을 던진다든지 내용상으로는 올슨한테 크게 뭐 밀릴 건 없을 것 같은데, 템파가 저는 요즘에 좀 빠따적으로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디트로이트도 요즘에 뭐 5연승이 있긴 하지만은 그게 전부 다 이제 좀 빠따적으로 해줬다기보다는 이제 좀 마운드 바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제도 뭐 4안타밖에 못 쳤는데 4득점 내고 이기기도 하고, 양팀은 최근에 불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최근 7일 동안 디트로이트가 이제 불펜 방어리 전체 2등 수준이기도 하고 템파베이는 뒤에서 2등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템파는 요즘 어제 뭐 우체타도 그렇고 불펜 쪽에 문제가 많은지라 저는 오늘도 디트로이트가 좀 이제 불펜들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좀 소모도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아쉽긴 하더라도 그냥 불펜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템파베이는 보기 좋은 순간이 아닌지라 디트 쪽으로 보거나 뭐 한점차 게임 이런 거 볼 텐데 언더도 꽤 볼만합니다. 그동안에 비해서는 일단 템파베이도 믿을만한 투수가 나오는 편이고, 리즈 올슨 역시 저는 최대한 5이닝가량 이상 버텨준다면은 불펜에서 사실 점수를 많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매번 템파베이는 언더를 보기 좋은 팀은 아니긴 한데, 반대로 근데 디트로이트는 지금 언더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보고, 다음 미러키 대 다저스 경기입니다. 퀸타나랑 글래스노우가 붙는데 퀸타나는 일단 뭐 연차도 많은 투수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이 시리즈에서 페랄타가 나온다든지, 어제 뭐 미저라우스키가 나와가지고 미저라우스키가 100말 이상 공을 21개를 뿌렸거든요. 그런 투수들이 나오다가 퀸타나가 나오는 거는 다저스 입장에서는 조금 만만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래스노우는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그동안 부상도 조금 있었었고 마이너리그 등판 이후에 이제 간만에 복귀 전이거든요. 근데 마이너리그 보면은 8.31 정도로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원래부터 삼진 잡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만은 이제 그간의 모습들로는 지금 글래스노우를 막 긍정적으로 살피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다저스가 지금도 빠따가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오른쪽 아래에 이런 친구들을 쫙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주축 타자들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이고, 그 와중에 이제 먼시가 그나마 해주고 있었는데 먼시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 다저스는 지금 뭐 빠따 컨디션도 그렇고 선발진 운용에도 문제가 있는지라서 저는 뭐 또 한 번 미러키의 역배 같은 것들을 봐야 되는 경기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사실 뭐 미러키가 빠따적으로 대단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여기도 퀸타나도 보면은 108타석 동안 다저스 애들한테 300 정도로 뭐 볼넷은 많이 안 줬다고 할지라도 피장 타율 같은 것들이 꽤 높아 보여가지고, 사실 뭐 퀸타나도 다저스 상대로 뭐 잘한다 이런 면모는 없긴 한데 그만큼 지금 다저스가 못 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미러키의 역배 본다든지, 혹시라도 다저스 빠따가 지금까지는 되게 못했는데 퀸타나를 공략을 조금 해주고, 지금 그리고 다저스의 글래스노우도 만만해 보여서 뭐 오바 쪽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또한 뭐 다저스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매치업 같네요. 자, 다음에 화삭 대 토론토 경기도 있습니다. 하우저랑 라우어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단 라우어가 나오는 것부터가 아마 좀 불펜데이 느낌이 나죠, 토론토는. 근데 요즘에 라우어는 불펜데이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그냥 혼자 나와가지고 5, 6이닝가량 먹어주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괜찮은 편입니다, 라우어가 나올 때는. 그리고 이제 토론토가 요즘 또 10연승을 달려가지고 이것도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10연승이 구단 이제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기록이라고 하더라고, 10연승이. 글쎄, 토론토 정도의 팀이 10연승을 한 적이 없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토론토의 기세가 확실히 좋다 이런 얘기가 될 만하죠. 어제도 이 경기가 이제 우천 지연 때문에 콜드 게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경기를 길게 안 해가지고 토론토가 불펜도 많이 아끼고 좀 경제적인 게임을 했었는데요. 화싹이 그만큼 좀 경쟁력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나마 이제 원정에서 약하다가 홈으로 오니까 조금 괜찮은 팀이라고 했었는데, 내일은 이제 아드리안 하우저가 나오거든요. 지금 화싹 애들 중에서는 가장 잘하는 놈이라고 봐야겠죠. 방울 자체가 1.60이고 화싹의 로테이션 합류한 지 한 6, 7경기밖에 안 됐는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경기 보면은 그냥 볼넷 같은 것들도 많이 안 주고 피안타도 많이 안 맞고, 직전 경기 때는 8이닝이나 먹어줬습니다, 쿠어스 필드에서. 그전에도 제가 하우저는 쿠어스 필드에서도 잘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면모들이 되게 좀 붉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도 토론토는
그 전에 만났던 상대들에 비해서 하우저는 조금 까다로울만 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거는 선발상으로는 저는 하우저가 좀 괜찮아 보여서 일단 언더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더가 되려면 이게 토론토의 빠따를 하우저가 좀 막아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우저도 찾아보니까 사실 토론토 애들한테 그간에는 강한 면모는 많이 좀 없기는 하더라고요. 하우저도 통상 이제 토론토 애들한테 51타석에 뭐 304 정도로 안 좋은 면모가 있긴 한데 이거는 좀 과거의 성적이기도 하고 올해 특히나 좀 좋은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우저가 내일은 조금 토론토 애들을 막아줄만 하다 이렇게까지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더라든지 저는 화싸게 풀엔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는 토론토가 조금 어려울 만한 게임이다 그렇게까지 내다볼게요. 그만큼 지금 하우저는 화싸게 선발에서는 유의미하게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편이어서 그렇게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필라델피아 경기 있습니다. 벌랜더랑 루사르도가 붙는데 사실 벌랜더는 지금 이제 승운이 거의 없습니다. 0승 6패 정도로 물론 벌랜더도 나이도 되게 많고 제가 벌랜더는 이제 그 마일스톤을 쌓기 위해서 3,500이닝 뭐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했었는데 올 시즌은 뭐 구속도 많이 안 나오기도 하고 지금 아마 평균 구속이 94마일이 안 될 거예요. 많이 좀 쳐져 있기도 한데 경기 내용도 사실은 뭐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벌랜더가 특히 포심이 공략을 많이 당했는데 올 시즌 이제 평균적으로 94마일이 안 나오고 있는 와중 조금 더 잘 나오긴 했지만은 이날 이제 그 포심이 인플레이된 타구가 5개 정도 있었는데 포심의 평균 이런 타구의 속도가 한 100마일에 육박을 하더라. 벌랜더는 포심이랑 슬라이더를 아주 운용을 잘하던 친구잖아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길래 내일도 저는 벌랜더는 조금 위태위태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루사르도 역시 지금 좋은 시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너무 안 좋았었던 그런 시기들을 딛고 조금 회복하나 싶었지만은 직전 경기 신시내티한테도 뭐 2이닝 만에 뭐 6피안타 5실점 하고 볼넷 또 3개나 있었고 안 좋은 면모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도 그냥 한 번씩 뭐 잘해주고 이러는데 어제도 봤다시피 샌프란시스코가 정말 기가 막히게 승리를 했잖아요. 그전 경기는 심판발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는 뭐 샌프란시스코가 좋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필라델피아도 얘네들 내셔널리그에서도 꽤나 높은 순위에 있는 팀이기도 하고 샌프란시스코보다는 전력상으로 사실 떨어지는 팀은 아니거든요. 양 팀이 뭐 승수가 2승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냥 저는 이 경기는 배팅하기 별로 안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봐서는 그냥 벌랜더랑 루사르도 지금 둘 다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오바 같은 거 볼까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둘 다 지금 빠따가 좋은 시기도 아니기도 하거든요. 생각으로는 뭐 언더라든지 뭐 필라델피아의 승리 이런 것도 생각 중인데 필라델피아 승은 배당도 맛도 없고 갈만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루사르도가 무조건 벌랜더보다 잘해야 한다 이런 좀 그런 꼬리표가 붙는데 보기 좋은 경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네요. 이 경기는. 자, 다음 경기는 양키스 대 시애틀입니다. 내일 보시다시피 양키스가 슐리틀러라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데뷔를 하는 선발을 올리게 됩니다. 양키스도 지금 이제 그 선발 상태가 조금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막 올리고 있는데 슐리틀러는 그동안 이제 마이너리그 4경기 정도는 뭐 하사천 3사 정도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닝에 비해서 뭐 삼진 잘 닿는 면모도 보이고 이러는데 근데 그 전에 6, 7경기가 굉장히 잘했었어요. 더블A에서 잘해가지고 트리플A까지 올라와서 트리플A에서도 한 3, 4경기 정도를 잘했었는데 근데 이제 가장 마지막 경기 가장 최근 등판에서 2.1이닝 만에 7실점을 하면서 안 좋은 상태로 메이저리그에 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일도 슐리틀러가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막 잘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는 안 들어요. 그 전에 좋았던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르겠지만은 가장 최근 등판이 좋지는 않았었다. 이런 건 알아둘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애틀도 로건 에반스가 나오는데 얘는 올 시즌 마이너리그랑 이제 메이저리그로 오락가락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마이너리그의 성적이 안 좋았는데도 가장 최근에 올렸을 때는 켄자를 상대로 5.2이닝 무실점을 해주면서 1인분을 또 했습니다. 그 전에 한창 좋았을 때는 막 5월 말에 막 8이닝 무실점도 해주고 이랬는데 그 중간에도 마이너리그나 메이저리그 오락가락 많이 했었었고 지금의 양키스 빠따가 너무 기세가 좋잖아요. 지금 양키스가 지금 보면은 OPS도 많이 올랐고 특히나 불펜에 굉장히 좀 폭락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양키스가 지금 오버보기 좋은 팀인데 양키스가 더구나 지금처럼 빠따가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은 저는 에반스가 과연 그것들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양키스 최근에 9경기 동안 사실 중간에 뭐 6연패도 있고 했지만 홈런 자체는 뭐 21개씩 뽑아내고 있고 양키스의 빠따 기세는 지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에반스 정도의 선수가 지금의 양키스를 막을 수 있냐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냥 뭐 오바 같은 거 그리고 양키의 승리 그런 쪽으로 생각 중인데 9.5를 뚫으려면 어제처럼 또 불펜에서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양키스가 여기 있는 것처럼 9.5 기준으로도 최근에 오바 게임이 많이 나고 있고 반대로 시애틀은 점수가 좀 안 터진다 이런 게 있지만은 시애틀도 보면은 이제 어제 또 랄리 같은 애들 또 홈런 쳐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그냥 양키스 등에다가 오바
사실 양키스는 슐리틀러의 존재 때문에 딱히 뭐 볼만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만큼 양키가 빠따기세는 조금 좋아 보이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티모어 대 매치 경기 스가노랑 피터슨이 붙습니다. 지금 스가노의 상태는 좋지가 못하죠. 5경기 동안 8.87로 피홈런도 굉장히 많고 원래 이제 좀 제구력이 장점인데 요즘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의 스가노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어율은 그나마 조금 유지가 되는 편이긴 한데 시즌 초반에 벌어놓은 게 많아서 그런 거고 요즘의 상태는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도 뭐 피홈런 2방, 그전 경기 뭐 3방 이런 식으로 4경기째 계속해서 피홈런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전 지금 상태 스가노는 좋지가 않다고 보는데 이 와중에 매치는 지금 양키와의 시리즈를 통해서 빠따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어제 경기는 초반에 조금 고전했습니다만은 상대 이제 브랜든 영 쉬운 선발처럼 보였는데 공략을 못하다가 불펜 구간에서 매치가 또 치고 나가가지고 연장에서 뭐 승리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매치 쪽에서는 사실 선발이 클레이 홈즈가 나온다. 요즘에 좀 제구력 문제도 있었었고 살짝 이제 어설퍼 보이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피터슨이거든요. 물론 피터슨도 지난번에 이제 그 피츠버그와의 경기라든지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좀 제구력도 문제가 있었었고 피어문도 갑자기 좀 맞으면서 사실 요즘에 좋은 상황은 아니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러키한테 6.2이닝 2실점 정도로 잘 버텨주기도 하고 좋은 면모를 또 되찾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좀 이제 제구에 문제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올해 이제 피터슨 특히 좀 땅볼 비율이 좋은 편이기도 하고 피어문도 적은 편입니다. 볼티모어는 이제 홈에서의 홈런 빈도 이런 것들이 좋다고 했습니다만은 글쎄 그런 것들이 또 사실은 사그라든 부분도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선발상으로는 저는 피터슨이 좀 우세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길래 저는 이거는 뭐 매치 사이드로 좋게 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바도 조금 생각 중인데 오바는 일단 매치가 잘 친다는 거 그리고 피터슨도 지금 100%는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냥 보는 정도인데요. 사실 오바는 뭐 그렇게 볼만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이거는 매치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가 일반 승배당 1.5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다음 신시내티 대 마이애미 경기는 앤드류 에버시랑 샌디 알칸타라가 붙네요. 사실 앤드류 에버시 방어율도 그렇고 참 좋았었는데 지난번 경기 이제 필라델피아전을 3.1이닝 4실점 안 좋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날 뭐 구속은 조금 잘 나왔는데 초반에 뭐 투런도 맞기도 하고 별로 잘 버티지 못했었어요. 2.1이닝 만에 그냥 간판이 든지라 에버스의 상태가 좋았다가 좀 이제 흐려진 점들 그런 것들이 보이고 샌디 알칸타라는 지난번 경기 때 5실점 그전 경기 뭐 7실점 하면서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6월 달쯤에는 한 6이닝 정도 좀 이닝 히팅 잘 해주고 실점도 줄어든 면모가 있었는데 최근 두 경기 때 또 조져가지고 그냥 방어율이 6.98이에요. 안 좋은 면모만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마이애미는 지금 뭐 어거스틴 라미레즈라든지 잘 치는 애들이 분명히 있는 반면 신시내티는 빠따 기세가 지금 되게 좋지가 못하거든요. 최근 4연패 기간 동안 8안타, 1안타, 3안타, 5안타 정말 좋지가 않은 면모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시내티는 또 이제 OPS적으로도 많은 하락세가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선발은 에버시 우위인 면이 있겠지만은 빠따적으로는 신시내티가 별론 것 같거든요. 그냥 그렇다면 그냥 뭐 한점차 게임이나 언더? 저는 이거는 신시내티를 편하게 볼 만한 게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언더 보는 것도 알칸타라는 약하지만 요즘에 CCAT 빠따로는 공략이 어려워 보인다든지 앤드류 에버 지금 마이애미 빠따가 비교적 강한데 그래도 에버 정도의 선수라면은 지난번 경기는 부진했어도 좀 좋은 면모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뭐 언더 같은 거 보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 요즘에 흐름상으로는 확 바뀐 면모가 많아서 보기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보스턴 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지올리토랑 센자텔라가 붙네요. 일단은 지올리토 요즘에 굉장히 잘하고 있죠. 5경기 동안 32.2, 0.83, 평균적인 2이닝 2팅이라든지 약점이 형 피홈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괜찮아진 상황이에요. 제구도 아주 큰 문제는 없기도 하고 요즘에 잘하고 있습니다. 지올리토는 저는 늘 이제 의문부호가 많이 붙는 투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초월해가지고 잘해주고 있는 면모가 꽤나 보이긴 하더라고요. 더구나 지금 보스턴의 빠따기세가 너무 좋은데 여기 제가 어제 경기도 스토리나 뭐 이제 로만 앤서니, 라파엘 아브레유 이런 애들이 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 뭐 아브레유는 어제 안 나왔으면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뭐 타점 기록하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또 주목할 만한 선수는 로만 앤서니. 여기 이제 로만 앤서니의 6월 25일 이후 성적이라고 나왔는데 얼추 한 10경기 이상 되겠죠. 그 기간 동안 뭐 타율이라든지 뭐 OPS나 여러 가지 면모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타구들을 뽐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래갖고 보스턴이 요즘 빠따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순간들에 있다는 건데 상대가 센자텔라입니다. 방어율도 그렇고 저는 매번 센자텔라는 리그에서 피안타가 전체 가장 많은 선수다 이러면서 그 지금 WHIP 순위상으로 그 올 시즌 82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수들 가운데 전부 콜로라도의 투수들이 꼴찌 라인이거든요. 센자텔라, 헤르만 마르케즈, 프리랜드 이렇게가 밑에서 1, 2, 3등인데 센자텔라가 독보적입니다.
뒤에서 2등인 마르케스도 아마 1.63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샌드텔라는 1.90으로 WHIP가 독보적으로 많다. 그만큼 피안타가 많은 경우인데 지금 보스턴의 빠딱 기세를 생각하면 샌드텔라가 잘해줄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어제 또 이제 콜로라도는 핵심 불펜이었던 제이크 버드가 터져 나가면서 또 안 좋은 면모도 보였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보스턴이 유력해 보이는 게임 같습니다. 요즘의 분위기대로. 콜로라도는 92경기 정도 했잖아요. 90경기 기준으로 21승 69패 기록은 1916년 이후로 가장 안 좋은 기록이다. 여기에 지금 2패까지 더해졌으니까 계속해서 뭐 안 좋은 분위기에 있다고 봐야죠. 저는 지금 같은 보스턴의 기세라면은 내일 혹시나 지올리토가 갑자기 터져나가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보스턴이 가져갈 만한 게임으로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미네소타 대 컵스 경기 있습니다. 데이비 페스타 최근 6경기 동안 7.28로 좋지가 못해요. 이 가운데도 뭐 괜찮았던 날도 있긴 있었는데 평균적인 수치로는 좋지가 못하다. 저는 원래부터 이 친구는 삼진되는 능력이 있었다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갖고 2이닝 대비 삼진이 뭐 엄청나게 기막히게 많냐 그것도 아니기도 하고 피홈런이 너무 많은지라 요즘에 뭐 보기 좋은 시점은 아니거든요. 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구속도 조금 안 나와가지고 평균적인 구속이 원래 한 94마일가량 되는데 93마일도 안 찍혔었습니다. 초반에 뭐 피홈런도 맞으면서 좋은 경기를 하지는 못했었어요, 페스타가. 그래서 내일도 사실 컵스한테 기대가 되는 모습은 아닌데 근데 문제는 지금 요즘에 미네소타가 빠따가 정말 안 좋았다가 조금 치고 있긴 하거든요. 반대로 컵스는 어제 경기에서 6안타에 그치면서 1득점밖에 못했었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건상으로 지금 5월 19일 이후 기준으로는 컵스가 OPS 전체 1등, 그 불펜 방어율 전체 1등, 우한 상대로 원정이란 이런 특정 요건 속에서도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랬었는데 어제 컵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게임을 져버렸어요. 사실 어제 나도 이만하가 잘했는데도 8회에 이제 찬스를 못 살리고 불펜 구간에서 털리는 바람에 무릎을 꿇었는데 지금 케이드 호튼도 나쁘진 않거든요. 지난번 경기 때 이제 7이닝 무실점으로 커리어 하이급 경기를 선보이기도 하고 나쁜 시점은 아니지만은 이 경기는 지금 양팀의 분위기상으로는 뭔가 컵스를 쉽게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컵스가 조금 더 미네소타보다는 올 시즌 보여준 게 확실히 좀 좋은 팀이잖아요. 10승이나 더 하고 있기도 하고 좋은 면모를 보이는 건 맞는데 분위기상으로 지금 뭔가 컵스를 쉽게 픽하기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이 경기는 아마 패스하게 될 것 같아요. 컵스의 배당은 맛은 있는데 좀 애매해 보이는 부분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나왔던 이제 그 리차드슨보다는 확실히 상대할 만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컵스 좋게 보시는 분들은 눌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막 추천드릴 정도냐 그거는 좀 애매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캔자시티와 피츠버그 경기 있습니다. 이제 부비치랑 폴토가 붙는데 사실 부비치가 시즌 초반에 되게 잘했었잖아요. 초반에 이제 그 4월달, 5월달을 2.25, 0.56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6, 7월 달에서는 살짝 폼이 떨어졌습니다. 6월 달에 4.23으로 안 좋은 면모가 조금 노출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6월 달에 4.23이면은 엄청 말아먹은 것까지도 아니기도 해요. 지금도 2점대 초반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비치는 작년에 불펜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고 올 시즌 선발로 돌아와가지고도 이 정도면은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거긴 합니다. 지난번 경기에도 7이닝을 먹어주면서 그럭저럭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비치를 아주 막 크게 깎아내릴 것까지는 없다. 그 정도는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일리 폴터 6경기 동안 5.06으로 올 시즌 초반에 조금 잘해줬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시즌 방어는 3.69 정도인데 얘도 이제 6, 7월 달 들어서는 조금 고전하고 있거든요. 5월 달에 이제 좀 이닝 소화는 아쉬워도 0.92 정도였었는데 6, 7월 들어서는 안 좋아진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상으로 분위기는 부비치가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도 폴터는 또 언제 한 5이닝 정도를 잘 닫아주고 이런 경우들이 없지는 않은지라 요즘에 좀 이제 이닝 소화를 적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폴토가 나쁜 선수까지는 아니거든요. 내일도 뭐 캔자시티가 좌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는 OPS가 굉장히 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피츠버그의 좌완 투수인 앤드류 히니를 상대로 그때 이제 캔자가 좀 괜찮은 경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캔자스시티 보는 거는 선발상으로나 요즘의 분위기상으로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저는 매번 피츠버그가 이제 홈 경기 때는 아마 한 7연승인가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홈일 경우고 얘네들은 홈에서 26승 21패 5할 승률이 넘는데 원정에서는 12승 34패로 리그에서 아마 한 두세 번째로 안 좋은 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피츠버그의 원정 지금 5연패이기도 하고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그냥 캔자시티 또 보는 거는 전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저는 어제 나왔던 루고나 카메론보다는 부비치에 대한 신뢰는 조금 떨어져가지고 핸슨까지는 모르겠고 한 점 차 게임 저도 뭐 캔자가 이길 거는 같은데 언더 같은 것들도 조금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시리즈는 그리고 제가 계속 캔자나 피츠버그가 이 홈런을 리그에서 가장 못 치는 팀들이고 캔자의 홈구장 홈런이 안 터진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 전 경기에서도 홈런이 5방 어제 경기도 4방이 터졌거든요. 분석대로 안 흐르는 경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인트루이스랑 워싱턴 경기 안드레 팔란테 그리고 이제 그 맥켄지 구어가 보는데, 사실 맥켄지 구어는 요즘에 살짝 폼이 조금 오락가락해요. 그전에 비해서 이닝 히팅이 아쉽다든지 삼진 기세도 조금 줄어들었고, 더구나 요즘 들어서 제구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최근 3경기 동안 볼넷이 이제 11개, 좀 안 좋은 면모가 슬슬 보이고 있습니다. 맥켄지 구어도 뭐 작년에도 166이닝가를 버텼지만은 사실 풀시즌으로 치러봤을 때 아주 막 긴 이닝을 시즌 내내 소화해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 막바지로 오니까 조금 폼이 떨어진 모습들,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반대로 안드레 팔란테는 요즘에 꽤 괜찮습니다. 5경기가량 2.22 정도로 괜찮은 면모가 조금 보이고, 땅볼 유도 비율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세인트루이스의 폼이 한창 좋을 때 그때는 막 7이닝 이상 먹어주는 경기도 막 하다가 좋은 면모가 많이 있었는데 폼이 좀 떨어졌었다가 다시금 요새 좀 좋아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팔란테보다는 저는 고어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고어가 세인트루이스한테 굉장히 약해요. 통산 4경기 동안 8.57, 볼넷도 많았었고 피홈런도 6개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맥켄지 구어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애들 상대로 68타석에 397 정도로 볼넷 비율도 꽤 있는 편이고, 특히나 그 기대 피장 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사실 세인트루이스에 빠따가 명확하게 막 좋은 시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맥켄지 구어가 상당히 좀 약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길래 내일 경기는 저는 팔란테도 지금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팔란테 쪽을 좀 좋게 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에 워싱턴 게임이 오바가 굉장히 많다 뭐 이런 건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고어는 그래도 워싱턴 선발 중에서는 잘하는 놈이라고 봐야 된 것 같고, 여기도 뭐 세인트루이스가 좌투수 상대로 홈인 경우에는 오피스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선발 구도를 좀 통해서 세인트루이스를 좀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휴스턴 대 클리블랜드 경기 있습니다. 브랜든 월터랑 이제 슬레이드 세코니가 붙는 경기가 있는데요. 이 경기는 참 흐름대로 안 가는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휴스턴이 막 다저스까지 수입을 하면서 요즘에 기세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6월달 이후로 휴스턴이 뭐 24승 10패 또 그런 기록을 좋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클리블랜드한테 이제 2패를 했잖아요. 사실 그 전까지 클리블랜드는 빠따를 정말 못 치고 있었었고, 휴스턴이 사실 처음에 콜튼 고든이 나왔을 때 그거는 이해가 됐어. 뭐 클리블랜드가 좌투 상대로 약하다 뭐 이러면은 콜튼 고든이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선발이기 때문에 뭐 클리블랜드가 그럴만하다 이랬는데, 어제 경기는 휴스턴의 에이스 사이영 후보군에 있는 헌터 브라운을 상대로도 클리블랜드가 굉장히 잘 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일 브랜든 월터 상대로는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쉬울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월터도 뭐 그 타구의 속도 제한이라든지 홈에서의 방어 이런 것들은 괜찮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아주 뭐 나쁜 선수까지는 아니에요. 클리블랜드가 원래 뭐 좌투수한테 약한 면모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겹치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클리블랜드 요즘 빠따의 기세,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휴스턴도 따지고 보면 이제 클리블랜드한테 질 때 지더라도 이거를 잘 추격하는 면모들, 그런 것들이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휴스턴 또한 저력이 있는 편이라고 보이기는 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세이코니가 최근에 6경기 동안 뭐 2.76에다가 삼진도 괜찮게 잡고 좋은 면모가 보이긴 하는데, 근데 휴스턴이 확실히 이제 클리블랜드의 불펜 구간을 공략해주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덜어 보여왔었어요. 이 경기는 또 이제 불펜 소모도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경기에서 일단은 휴스턴보다 클리블랜드가 불펜을 확실히 좀 많이 썼었습니다. 자, 클리블랜드 현재 불펜 상황들을 보면은 되게 좀 소모가 많아요. 특히나 에마뉴엘 클라세라든지 헌터 게디스 이런 애들은 지금 3연투에 빠져 있어가지고 못 나오는 상황이라 봐야 되고, 케이드 스미스도 요즘에 안 좋은데 어제 공을 굉장히 많이 던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일은 클리블랜드의 불펜 운영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경기가 길게 이어진다면 세코니 구간 이후에도 휴스턴이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클리블랜드 요즘에 빠따 기세 예상외로 좋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오바라든지 휴스턴을 좀 보고 싶은데, 나는 휴스턴이 앞만 봐도 지금 굉장히 좀 저력 있는 팀으로 보이거든요. 선발 구간에서 고전한 건 그렇다 치고, 나는 내일 경기도 물론 월터가 막 터져 나가면 모르겠지만은 휴스턴이 나는 클리블랜드에서 지는 게임조차 이거를 쫓아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잘 보여왔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오바라든지 휴스턴 승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글쎄 휴스턴이 다저스를 수입하고 왔는데 클리블랜드한테 이렇게 승수를 많이 내준다. 사실 월터라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선발을 생각하면은 별로긴 한데, 그래도 저는 휴스턴 승이라든지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천사 대 텍사스 경기입니다. 핸드릭스랑 쿠마 로커가 붙는데 별로 뭐 보기 좋은 그런 시리즈는 아닌 것 같아요. 참 지금 이게 시리즈 내내 그전 경기들이 양팀의 1선발들이 나오고 뭐 2선발급이 나오고 이런 경기들이었는데 전부 다 점수가 많이 터졌잖아요. 어제도 이제 소리아노가
볼넷을 많이 내주면서 실점도 많았었고 이닝도 많이 못 먹고 했었는데 오늘 경기 핸드릭스 대 로커, 저는 기본적으로 핸드릭스는 앞에 나왔던 키쿠치라든지 뭐 소리아노 이런 애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선발로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쿠마로커 역시 그렇게 뭐 믿을만한 친구는 아니지만은 요즘에 쿠마로커는 확실히 보이는 게 4경기 동안 일단 2.49, 이게 전부 다 마이너리그 갔다가 복귀한 이후 성적이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쿠마로커는 마이너리그 갔다 오고 나니까 일단은 구사하는 구종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첫 경기 때는 여기 뭐 커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경기부터 보니까 매 경기 이렇게 커터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이 친구는 싱커 다음으로 커터를 많이 던지는데 최근에 3경기 전부 다 이렇게 좀 커터를 많이 구사를 했었어요. 쿠마로커가. 좋은 성적의 배경에는 이런 좀 커터가 있는 것 같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저는 보니까 커터라든지 너클커브 이런 구종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로커 역시 커터의 비율을 올려가지고 요즘에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천사도 제가 여러 번 그전에 비해서는 빠따 기세가 많이 죽었다 그런 얘기도 했었었고, 저는 뭐 텍사스 쪽을 보기는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는 배팅하기 좋은 그런 시리즈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지 잘 감이 안 잡혀요. 원래부터 핸드릭스나 로커가 보여준 게 많은 친구도 아닌지라서. 그나마 요즘에 커터의 활용 빈도를 통해서 성적이 좋아졌다 이런 거는 확실히 보이는데, 그걸 또 밀고 나가기에도 빠따가 갖춰줄지 애매해가지고 그냥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샌디에고 대 애리조나 경기도 있습니다. 딜런 시즈랑 이제 브랜든 파트가 붙는데요. 사실 요즘에 딜런 시즈도 별로 좋지가 못해요. 최근 2경기 동안 계속 뭐 2피 홈런씩 맞으면서 피 홈런이 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요즘에 시즈가 뭔가 샌디에고에서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면모가 많이 좀 안 보입니다. 샌디에고는 지금 워낙에 선발진에 문제가 많은 상황이어가지고 시즈가 지금 4.62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데도 거의 뭐 1선발처럼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시즈는 그래도 애리조나한테는 3경기 동안 뭐 2.49 정도로 괜찮은 면모가 있긴 했었다. 여기에는 옛날에 뭐 화싹 시절의 성적이나 그런 것들도 껴있긴 합니다만은 샌디에고로 오고 나서도 애리조나한테는 좀 약한 면모는 별로 없긴 했었어요. 그런 거는 보이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브랜든 파트는 그 샌디에고 애들한테는 조금 약한 면모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사실 상대 전적상으로 방어율 자체는 꽤나 챙긴 편이긴 한데 상대 타자들한테 90타석에 3, 4구 정도로 피안타가 꽤나 많았습니다. 이 친구의 장점대로 볼넷은 많이 안 줬지만은 피장탈도 낮지는 않고 이런 분들 때문에 시즌한테는 밀리는 면모가 있거든요. 시즌은 애리조나 애들을 73타석에 2일 정도로 잘 막아준 부분들이 있더라. 볼넷도 많이 안 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발 투수 상으로는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런 컨디션은 파트도 안 좋기 때문에 시즈가 딱히 꿀리는 건 없거든요. 뭐 상대 전적 차이로는 시즈가 오히려 낫다 이런 게 있어갖고 그냥 저는 뭐 샌디에고를 조금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역시 시즈가 지금 뭐 뚜렷하게 잘하고 있는 구간은 아니기도 하고, 빠따적으로는 오히려 애리조나가 되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샌디에고도 한창 좋았던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애매한 경기다.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선수의 사실 이름값 대비 요즘에 컨디션을 보면은 7.5 기준을 받았으면 오바를 봐도 나쁘진 않지만은 이건 빠따가 따라줄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샌디에고의 승 정도만 살짝 보는 정도? 그 정도에 그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슬렉스 대 애틀랜타 경기 구도도 있습니다. 미치 스펜스랑 이제 엘더가 붙는데, 글쎄 뭐 스펜스는 뚜렷하게 뭐 긴 기간을 잘했다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가장 최근 경기에서 구속이 굉장히 안 나왔었거든요. 지난번 경기 때 일단은 많이 던지는 쿼터가 2.7마일가량이 안 나왔습니다. 거의 한 3마일 정도가 안 나와가지고 원래부터 구속이 빠른 친구가 아닌데 구속이 굉장히 좀 안 나왔었다. 그래갖고 피오먼이 3방이 있었거든요. 지난번 경기에서 고전을 했던 스펜스고, 그 반면에 이제 브라이스 엘더는 그냥 지금 못하고 있어요. 6월 8일날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8이닝 2실점 3진 12개 잡는 경기, 그냥 인생 투구를 펼쳤었는데 이후에 4경기 동안 15.2이닝에 12.64, 그냥 되게 좋지가 못하거든요. 4경기 동안 피오널 7방에다가 최근 2경기에서 5방이어서 그냥 요즘에 엘더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애틀랜타의 빠따 역시 어제는 또 아쿠냐가 요추 쪽에 문제가 있어갖고 하루 쉬었거든요. 과연 이게 데이투데이여가지고 내일은 나올지 말지는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팀에서 가장 핵심 타자가 빠졌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제도 애틀랜타가 1득점에 그쳤습니다. 요즘 애틀랜타 분위기상으로 8경기 기준으로 뭐 1승 7패 안 좋은 것만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더 넓혀가지고 12경기 기준으로 봐도 2승 10패 막 이러고 있어갖고 그냥 딱히 애틀랜타가 내일도 뭐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어슬레티스가 물론 스펜스가 좋은 시점은 아니기는 해요. 어제 봤던 뭐 스프링스 대 그 이제 푸엔테스 구도처럼 어슬레티스의 역배를 볼 만한 근거가 많지는 않지만은 저는 오늘도 어슬레티스의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선발 투수의 상태로는 10.5 기준으로도 뭐 오바를 생각하게 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준점이 조금 높아요. 스펜스가 지난번 경기는 못했는데 그전 경기들에서는 한 5이닝가량을 튼튼하게 막아주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이럴 거면 원더보다는 어슬레티스의 역배 도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